일단 강의 계획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부터 이제 공부하러 오신 선생님들 너무 반갑고요. 오늘 1월 8일인데요. 1월하고도 벌써 8일이나 지났네요, 선생님들. 그래서 강력한 이제 의지와 각오를 다지시면서 열심히 공부하기로 저랑 약속을 하시고 일단은 강의 계획을 좀 보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1페이지를 한번 봐볼까요? 강의 계획 1페이지. 오늘서부터 진행을 하고요. 일단은 총론반 강의는 총 8회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설명의 영상을 선생님들 한번 보셨나요? 그래서 설명의 영상이 그 유튜브에도 올라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합격 설명회라고 되어져 있어요. 선생님들 2023년 그다음에 합격 설명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유튜브 강의로 올라가져 있고 그다음에 저희 학원에서도 올라가져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혹은 2023 학년도 2023 학년도죠. 연이 아니라 학년도를 목표로 해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겠나, 또 제 강의를 이용해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제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좀 보고 오셨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혹시 이 강의를 안 들었던 선생님들은 이거를 먼저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가 유튜브에도 올라가져 있거든요. 유튜브에도 올라가져 있고 저희 희소고시학원 홈페이지에도 올라가져 있으니까 어쨌든 상관없지만은 들어가셔서 한번 시청해 보시고, 그다음에 한 번 시청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여러 번 시청해 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공부의 길을 좀 잃어버렸다 그럼 또 한 번 시청해 보시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2023학년도 합격 설명회 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은 우리 시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시험 범위는 뭐라고 했었죠?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시험 범위를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그 내용이 교육과정 내용만 나오냐 하면 그렇지 않고 이제 관련된 당연히 이제 교육과정의 고시문, 그다음에 해설서 및 자료가 또 두 종이 있거든요. 해설서 외 2종, 2종 이렇게 써놓을게요. 일단 얘가 시험에 나오고 얘를 이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각종 강론서의 내용, 각종 강론서의 내용.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학자료, 그죠? 장학자료의 내용.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또 하나는 각종 법령 같은 거예요. 법과 관련된 내용. 얘네들이 시험범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사실 1년도 아니죠, 선생님들. 10개월 동안이에요. 그죠? 10개월 동안에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각종 강론서, 그 다음에 장학자료와 법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지금 1, 2월 때, 우리가 지금 1, 2월에 공부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주로 요 강론서 내용과 요 장학자료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강론서의 내용은 워낙에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파트를 두 파트로 크게 나눠 놨거든요. 그래서 총론이라고 저는 명칭을 일단 달았고요. 또 하나는 강론이라고 명칭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총론, 그러니까 유아교육과정과 관련된 혹은 유아교육과정의 총론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우리는 1에서 2월에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강론의 내용이 훨씬 더 많거든요.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강론은 3개월 동안 3에서 5월 동안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얘네들이 사실은 이제 강론서하고 그다음에 장학자료의 내용을 1, 2월하고 3, 4월에 이제 학습을 하실 텐데, 이게 가장 핵심이죠, 선생님들. 우리 공부하는 것의 가장 핵심이 이 강론서의 내용과 장학자료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론서 내용과 장학자료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관련된
강론서나 장학자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그거를 약간 이제 형식적으로 만든 게 요 고시문과 해설서의 두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고시문과 해설서의 두 종에서는 요 내용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점에서 8점 정도가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연관되어져서요. 그래서 완전 딱 연관돼서 나오는 거는 한 5점에서 8점 정도. 8점이 되면은 약 10%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교육과정이 만점이 80점이기 때문에 8점이 나왔다라는 건 한 10% 정도 나왔다라가 되는 거니까 요 이제 그 고시문과 해설서의 두 종의 내용도 매우 중요한 어떤 범위, 비중을 좀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하지만은 꾸준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기침을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세요. 1, 2월에는 오늘 이제 1, 2월에 제가 OT를 해드리고 있어야죠. 1, 2월의 내용은 보세요. 총론 내용과 관련된 강론서의 내용, 그다음에 총론 내용과 관련된 요 장학 자료의 내용을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테나라는 책에 관련돼서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3, 5월에서는 그 외에 이제 강론과 관련된 뭐 동작 교육이라던가 언어 교육이라던가 음악 교육이라던가 미술 교육이라던가 수학 교육이라던가 과학 교육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배우실 예정이에요. 또 그 동작 교육서부터 과학 교육까지의 그 관련된 장학 자료를 한꺼번에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장학 자료와 관련된 강의가 따로는 없어요. 하지만은 강론서 공부를 하면서 요 총론과 강론 교육과정 공부를 하면서 요 장학자료 내용을 함께 관련된 장학자료 내용을 함께 보도록 그렇게 교재를 좀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따로 보지 않고 그냥 한 번에 그냥 공부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요 고시문하고 해설서 외 2종은 언제 공부하냐, 요거는 강론반 때 함께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총론반 시간에는 많이 건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평가 정도 볼 것 같아요. 총론에서 우리 유아평가를 공부할 거기 때문에 평가 내용 할 때 고시문을 약간 볼 건데 그때는 제가 프린트로 해서 좀 드릴 겁니다. 하지만은 제가 설명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고시문하고 해설서 외 두 종을 제가 강의용으로 만든 교재가 있잖아요. 오늘 제가 안 갖고 들어왔는데요. 강의용으로 만든 교재가 있거든요. 얘가 이제 누리해설이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이름이 그렇게 임팩트하지 않아서 그죠? 심심하죠. 누리해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책을 가지고 요 내용을 공부할 건데 얘는 언제 공부한다고요? 3, 5월에 공부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는 선생님들께서 공부라는 거는 수험 공부라는 거는 그죠? 경향에 맞춰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구를 위한 공부도 아니고 뭐 대학원을 위한 공부도 아니고 선생님들께서 뭐 그죠? 뭐 이렇게 그냥 전문성 단지 유아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공부가 아니고 우리의 공부 목표는 아주 뚜렷하잖아요. 뭐 어떤 거예요? 합격이라는 임용 시험 합격이라는 아주 뚜렷한 목표 하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취미 생활의 공부도 아니잖아요. 내 전문성을 위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 분명한 거는 임용 시험 합격을 위한 공부다라고 생각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죠? 10개월 동안.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목표 선생님들 이거를 위해서 오늘 모이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강을 들으시고 계시고 실시간 들으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임용시험 합격이 나의 올해의 가장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올해 나의 모든 것에 모든 행동, 모든 생각에 가장 1순위는 임용시험 합격이다라고 딱 그렇게 세팅을 딱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게 이제 하나의 목표가 되고 여러 가지 목적이 또 나오겠죠. 목표 아래 목적이 있는 거니까. 이제 목적 이렇게 돼서 목적 이렇게 하면은 강의는 어떻게 하겠다. 어떤 식으로 내가 빠짐없이 올라오는 대로 밀리지 않고 다 듣고 예습 복습하겠다. 뭐 이런 원리 원칙이 있어요. 예습 복습. 예습과 복습을 하겠다. 그다음에 개인 공부. 개인 공부는 뭐 하루에 몇 시간
공부를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활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겠다. 기상시간. 일간 뭐 등등등등등. 그죠? 그 다음에 생활에서 또 운동은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요런 어떤 강의나 어떤 개인 공부죠. 개인 공부, 생활이나 운동이 다 임용시험 합격에 일단은 맞추어져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죠? 근데 선생님들이 보면은 임용시험 합격, 처음에는 임용시험 합격인데 나중에는 좀 달라지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생활, 강의 듣는 거나 개인 공부나 혹은 생활이나 운동이 어느 임용시험 합격이 아니라 딴 데에 막 신경이 막 계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선생님도 계시죠. 예를 들어서 뭐, 그죠? 우리 가족이 좀 아프다. 가족이 아프다라든가. 가족이 가장 뼈 아프죠.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의 건강이라던가 혹은 어떤 선생님은 그냥 취미생활에 또 빠져 계시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목적이 되면, 목표나 목적이 돼서 막 세팅이 되는, 생활이나 이런 것들 세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셔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 그래서 가족 버리셔야 됩니다. 건강 버릴 수는 없어요. 그죠? 얘는 운동 같은 걸 통해서 항상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건강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없게끔. 취미생활, 얘네들은 일단 버려야 되는 거죠. 이런 거 하다가는 이해 못해요,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좀 단호하게 얘네들 일단 다 끊고 임용시험 합격을 위해서 한번 달려보자. 몇 개월 동안, 10개월 동안만 달리면 되니까 일단 한번 끊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들? 친구 당연히 끊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는 끊고, 모든 친구를 끊느냐? 1명, 2명 정도만 남겨놓으셔가지고 공부하다가 너무 지쳤을 때, 공부하다 힘들었을 때 내가 전화했을 때 전화를 받아줄 수 있는 친구 1~2명 정도만 남겨놓으시고 그 외에는 가족하고 소통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일단은 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 아는 사람이 많고 너무 친구가 많으면 안 좋습니다. 공부에 방해가 돼요, 선생님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끊어야 된다. 근데 가족 끊으려면요, 힘들게 하는 가족은 끊으시고 나한테 도움을 주는 가족은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우리 임용시험이라는 거는 나와의 싸움이고 긴 싸움이기 때문에 나 혼자 하기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정서적인 그런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서적 조력자는 좀 남겨놓으셔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은 기분이 나빠. 그죠? 그 다음에 뭐 갔다 오면은 자꾸 그 생각만 나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끊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단호하죠. 그런 좀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요 힘든 그런 목표를 좀 달성할 수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1월 달에 공부를 하실 때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 환경을 좀 만들어 놓으시고 나의 습관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1월 달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 얘기하다가 다시 조금 이쪽으로 왔는데요. 일단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목표를 향한 어떤 환경 구성을, 나의 환경 구성을 좀 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공부할 때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환경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되겠다. 나의 환경 구성은, 그죠? 어떤 일과의 루틴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정리하고, 일과 루틴은 몇 시에 딱 일어나서 몇 시까지 뭐를 하고, 그 다음에 몇 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서 몇 시까지 공부하고, 이런 일과 루틴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경 구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습관이죠. 공부 습관을 잡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학교의 관건일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얘네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루틴을 만들어 놓는 거는, 그죠? 항상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앉아서 딱 앉아 있어야 돼요. 공간에 앉아서 공부하는 겁니다. 일과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일과 루틴을 만들어야 공부가 쉬워요, 선생님들. 매일매일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공부하기가 싫어지고 항상 다른 에너지가 쓰이거든요. 하지만 일과 루틴을 딱 만들어 놓으면 항상 비슷한 에너지로, 적은 에너지로 공부를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가 훨씬 더 효율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앉아서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부 습관이라는 거는 일단 앉아 계시면은 공부 안 하시던 분이 앉아 계시면 막 잡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가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 안 하셨잖아요. 계속. 공부 안 하셨죠? 그러면은 이런 어떤 내 뇌에 여러 가지 뇌예요, 선생님들. 여러 가지 정보가 막 들어오고 나한테 어떤 좀 트라우마가 생길 법한 그런 정보가 많이 들어와져 있어요. 지금 공부하기 전에 우리 여러 가지 생활에서는요. 근데 우리 뇌가 너무 바빠갖고 다른 일 때문에 막 너무 바빠갖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충격들 이거를 다 처리를 못하고 일단 보류를 해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가 시작됐어요. 우리 이제 수험 공부가 시작됐어요. 수험 공부는 사실 도 닦는 거거든요. 나 혼자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 혼자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 얘네들 보류해놨던 얘네들이 일단 스멀스멀 이제 올라옵니다. 선생님들. 얘네들이 막 스멀스멀 너 옛날에 그랬지. 나 유치원 나 일병행 할 때 이런 일 있었지. 이렇게 막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인가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얘네들을 좀 겪는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사실 반드시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떤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 안 했던 게 자꾸 수험 공부하려고 그러면 잡생각처럼 그렇게 자꾸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얘네들 그냥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느 날 좀 날 잡아서 한번 쭉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죠? 글 같은 거 쓰셔도 되고요. 생각을 좀 깊이 하셔가지고 일단 얘네들을 좀 떨쳐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 안 해야지. 그럼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한번 깊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깊이 생각하면 이제 지겨워서 생각하기 싫어져서 내 생각 밖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 내가 생각하지 않아서 좀 밀려 있었던 생각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수험 공부 시작하면 스멀스멀 나오게 돼서 내 공부를 좀 방해하게 되는데 일단 이런 녀석들을 일단 쳐내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쳐내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머리가 좀 깨끗해지고 아무 생각 안 하는 머리가 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음의 머리가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음. 여기서부터 진정한 공부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머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좀 비어져 있으니까 뭔가 채워 넣을 그런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네, 선생님들이 이 과정을 이 잡생각 이 과정을 정리를 못 하시면은 끝까지 몇 달까지 막 여름방학까지 계속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 또 어떤 내용들이 막 또 들어가면은 막 뒤섞여가지고 나타나는 게 슬럼프예요, 선생님들. 슬럼프가 한번 나타나면은 한 달 정도는 힘들게 공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10개월 중에서 한 달이라는 거는 10%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꽤 긴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니까 슬럼프를 겪지 않게끔 좀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슬럼프를 겪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많은 선생님들, 그죠? 하고 또 두 번째 그 경우는 완전 반대로 1, 2월서부터 너무 심하게 달리는 선생님들이세요. 너무 심하게 달리다 보면은 슬럼프를 겪게 돼요, 선생님들. 그 슬럼프는 우리 뇌가 나 지금 너무 포화 상태니까 더 이상 새로운 거 넣지 마라고 뇌가 그냥 거부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거부하지 않게끔 너무 1, 2월서부터 너무 심하게 그렇게 공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도 내 몸이 좀 근육 같은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심하게 운동하면 탈이 나는 것처럼 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뇌가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다 정리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공부를 늘려간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습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공부 시간을 조금씩 늘려간다. 그죠? 공부 시간을 천천히 이제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 안 하셨던 선생님들은 한 4시간 정도서부터 6시간 정도까지 올려가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우리가 주로 이제 수험생들이 순공시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순공시간은 뭐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순수 공부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공부 시간을 처음에는 4시간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 다음에 6시간까지.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아예 나는 공부한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다. 앉아있는 것조차가 힘들다. 그렇게 하시면은 처음에는 20분만 집중해서 앉아있다가 20분 공부하고 5분 휴식. 여기서부터 시작을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30분 공부, 5분 휴식.
40분 공부, 뭐 10분 휴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좀 한번 이게 좀 된다라고 하면 한번 강력하게 1시간 30분 한번 앉아 계셔 보세요.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그다음에 쉬는 시간 15분 정도 갖고 이런 식으로 길게 하고 그죠? 한 다음에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요 집중 시간이 올라가거든요. 한번 앉아서 집중하는 게 한 3시간 정도 막 집중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돌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분만 앉아 있어도 조미 쑤시던 선생님들이 3시간 꼬박 앉아도 시간 보면 벌써 3시간이 흘렀네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의 합격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겠죠. 선생님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수험생이 공부 시간을 늘려가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나의 성취감이 또 올라가서 그 다음 공부가 또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날이라서 일단은 환경 구성과 공부 환경 구성과 공부 습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얘네들은 제가 사실은 설명회 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올해 설명회 같은 경우 제가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총론 시간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왜 흘러왔냐? 여기까지 왜 흘러왔냐? 저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선생님들. 일로 오셔서 뭐를 설명하다가 이쪽까지 왔냐 하면 기출문제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출문제라는 거는 우리한테 시험의 경향을 보여줘요. 경향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의 공부는 아까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목표는 임용시험 합격 이니까 이거를 위한 공부를 하려면 사실은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좀 확인하면서 공부하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은 기출문제를 좀 급하게 그럼 빨리 봐야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저의 강의를 이제 들으시잖아요. 선생님들이 강의를 들으시죠. 강의를 들으시면서 강론서하고 장학재로나 고시문 같은 얘네들을 이제 섭렵해 나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저의 강의는 사실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요 기출문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해하실 수 있게끔 강의하는 거예요. 또 기출문제를 풀 수 있게끔 강의하고 그 경향에 맞게 강의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굳이 빨리 풀지 않더라도 강의를 들으시면서 일단 어떤 용어 정리라던가 그다음에 내용의 이해라던가 이런 거를 확장시키고 기출문제는 나중에 이 3, 5월이 끝난 시점 한 6에서 8월 정도 6에서 8월 정도서부터 이때 제가 문풀을 갈 거거든요. 근데 문풀 시기서부터 기출문제를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강의를 6에서 8월에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강의를 작년 강의를 그대로 쓸 예정이에요. 그래서 인강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혹시나 1월서부터 혹은 2월서부터 조금 이제 한 발자국 늦게 기출문제 푸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2월서부터 기출을 공부하고 싶은 선생님들은 기출을 공부할 수 있게끔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기출문제를 1에서 5월에 공부할 수 있게끔도 이렇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열어놨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연팩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연간 패키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출문제가 6에서 8월에 무료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1에서 5월에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인강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학원에 부탁드려서 그 강의 기간 한 5개월 정도로 길게 해주셔서 우리 총론하고 강론 들으면서 그 진도에 맞게끔 기출을 좀 확인하면서 가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총론하고 진도를 연계시켜가지고 기출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이렇게 된다면은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복습용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총론의 강의를 들으시고 복습용으로 기출문제 강의를 보시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기출문제를 풀어보실 때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총론에서 공부하는 어떤 강론서나 장학재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를 공부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공부가 보세요.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워야 되겠네요. 여기가 칠판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얘네들 지울게요. 목표 잊어버리지 마세요, 선생님들. 여기 보세요, 선생님들. 일단은 우리가 임용시험에 나오는 양이 이만큼이다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만큼이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얘네들이 나오는 게 이만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나오지 않죠. 여기 쬐끔 여기 쬐끔 여기 쬐끔 여기 쬐끔 여기 쬐끔 뭐 이렇게 퍼져 있을 거예요. 양이 만큼 있으면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이 임용심에 나오는 거를 내가 다 공부하고 내가 100점 맞을 만큼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5년 걸릴 수도 있어요. 3년 걸릴 수도 있고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얘네들을 정말 다 100점 받을 만큼 한다라고 한다면.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합격선이 어떻게 됐었죠? 작년 합격선은 그죠? 대략 한 73점에서 74점입니다. 그래서 74점이 커트라인이에요.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한 76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보통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는 73점에서 74점입니다. 그러므로 합격하는 사람도 다 맞지 않았죠. 선생님들 몇 개 틀렸어요. 지금 73점이면은 계산이 안 되는데 몇 개 틀렸죠? 27개 틀리신 거네요. 그죠? 27개. 마이너스 27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분은 마이너스 26점이죠. 마이너스 26점. 그러니까 26개나 틀리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다. 얘가 100점, 이거 다 공부하면 100점 한다 그러면은 요 정도만 맞으시고 얘네들은 다 틀리신 분들이시죠. 그렇게 해도 합격하는 시험이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이 좀 낮은 편인데요. 커트라인이 높았을 때는 어땠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냐라고 한다면 커트라인이 한 80점 정도에 형성이 돼요. 한 75점에서 낮은 교육청은 75점 정도 되거든요. 에서부터 80점 정도 혹은 82점 이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험이 지금 중간인 경우 이렇게 되고 조금 시험이 쉬었다 그럼 78점 정도에서 84점 정도? 84점 정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올라가요. 이게 쉬었을 경우에요. 커트라인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가장 쉬웠을 때도 쉬운 경우에서도 커트라인 84점이라는 거는 몇 개 틀렸어요. 마이너스 그죠? 16개 정도 틀린 거죠. 제일 쉬웠을 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쉬웠을 때는 마이너스 20개 틀리면은 합격하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좀 어려웠기 때문에 마이너스 27점 27개 틀려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웠던 경우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얘는, 죄송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 중간, 제일 쉬운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우리의 목표는 제가 방금 지워버렸는데, 임용시험 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점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합격 가능한 점수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선생님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이 있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시 공부는, 요 임용시험 같은 경우는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공부라기보다는 전략을 가지고 경향이나 전략을 좀 분명히 한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그렇게 마구잡이로 공부한다기보다는 경향과 전략 이렇게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선생님들은 강의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 경향이라던가 전략을 선생님들께서 100% 알고 세우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다 세워서 제가 스스로 세워서 이 경향과 전략에 맞게끔 강의를 하는 거니까요. 경향과 전략에 맞게끔 강론서나 장학자료나 고시문 같은 거를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라고 해서 제가 안내를 계속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강의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미리 다 해드리는 거예요. 경향과 전략을 제가 항상 잘 파악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거에 맞게끔 저는 설명을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식 자랑하려고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전문성을 얘기하려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시험에 들어가셔가지고 1점이라도 더 맞게 하고 싶다. 어떤 수준의 선생님이더라도 1점이라도 더 맞게 해서 빨리 합격을 시켜드려야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제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제 정확한 경향 파악과 전략을 세워서 제가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하는 일이 단지 노가다가 아니에요. 그죠? 노가다라면 6시간 공부하시는 분보다 10시간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합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시간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10시간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노동이다라고 한다면 6시간은 100% 떨어져야 되고 10시간은 100% 붙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부 시간에 비례해서 합격 불합격이 사실 갈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험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좀 약간 공정하지 않아 보이지만은 6시간 공부에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10시간 공부에 떨어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공부 시간에 비례하지 않아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선생님들? 뭔가에 화학적 반응이 있기 때문이죠. 뭔가 화학적 반응이 있어서 뭐하고 합하면은 단지 맹물이 되지만 뭐하고 합하지면은 큰 폭발력이 일어나는 뭔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하고 결합을 하는가에 따라서 뭐하고가 결합되는가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의 화학작용이 있어야 돼요. 나의 그냥 노력이라던가 뇌뿐만 아니라 뭐가 딱 맞물려서 화학적 작용이 있었을 때 합격 가능한 그런 실력으로 올라서시는 거거든요. 근데 뭐 하나 가면은 경향이겠죠. 경향을 잘 파악해야 된다. 전략도 잘 파악한다.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방법과 공부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 공부 순서 여기 안 나온 거 공부 순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생님의 어떤 성장 속도에 맞는 공부예요. 이것도 공부 순서에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선생님들의 우리 수험생도 성장 속도가 있거든요. 성장 속도에 맞는 공부를 해야 그때 단계에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이 공부를 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요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는 어떤 선생님들은 그죠? 이제 앞쪽에 너무 쉬운 거를 강의하고 뒤쪽에 너무 어려운 거를 붙여준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에서 5월 달에는 쉬운 것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6에서 8월에 갑자기 어려운 거 신이론을 많이 해서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공부 순서고 이런 공부 순서가 화학적 작용을 일으켜서 합격하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선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고 많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합격생들이 많이 증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보세요 선생님들 얘가 전체적으로 임용시험 범위다 뭐 여기서 뭐 다 나온다 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이 내용이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어떤 범위가 있어요 선생님들 요만큼의 자주 나오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만큼의 자주 나오는 범위를 우리가 1에서 5월에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테나를 통해서. 그죠? 요거를 통해서. 그다음 얘네들은 언제 공부해요? 얘네들은 너무 좀 크게 그렸나요? 요 정도를 1에서 5월 달에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만큼은 6에서 8월에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은 1에서 5월 달 공부하고 완전 다른 내용을 공부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 이제 문제풀이 때 이제 강의할 건데요. 문제풀이 때 강의할 거예요. 강의할 건데 그럼 1에서 5월에 공부하는 거하고 완전 다른 거를 6에서 8월에 공부하냐 완전 새로운 거냐 하면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읽기 발달 단계다. 뭐 읽기 발달 단계다라고 한다면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읽기 발달 단계를 얘기한 유명한 사람 3명 정도는 1에서 5월에 학습하고 읽기 발달 단계를 얘기했는데 조금 좀 잘 안 나오는 시험에 잘 안 나올 만한 내용도 좀 이렇게 허술한 이런 사람들은 4번, 5번 이 정도 사람들은 6에서 8월에 공부하는 거예요. 6에서 8월. 근데 이런 경우에 보세요, 선생님들. 이런 경우에 이 읽기 발달 단계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앞쪽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가 정확하게 1에서 5월에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플러스 알파는 매우 쉽습니다. 선생님들. 왜냐면 이 사람들도 완전 생뚱맞은 거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요거 틀 안에서 말만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건 뭐예요? 1번, 2번, 3번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죠. 4번, 5번 출제 가능성이 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를 먼저 공부하는 전략. 공부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어요. 공부하는 전략. 1에서 5월 동안에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 다음에 6, 8월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나
혹시 나올 수도 있는 것들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들. 나올 수 있어요. 제가 항상 그렇죠. 제가 강의하고 뭐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685까지 다 하더라도 제가 가르치지 않은 것도 나올 수 있다. 뭐 한두 개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들. 그거 인정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한 1점에서부터 3점 정도? 많으면 3점 정도가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은 여기 보세요, 선생님들. 16개 틀려도 합격합니다. 그죠? 이거 신경 쓰느라고 이만큼 공부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머리가 터져 나가요. 따라서 우리의 전략 중요하죠. 전략은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많이 틀을 잘 잡아 놓으시고 여기에서 나오면 안 틀리는 전략. 쉬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선생님들이. 그죠? 재수한 선생님들이나 어떤 선생님들은 쉬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채점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 교육과정 내가 채점 해봐요. 쉬운 거에서 하나도 안 틀렸나요? 그렇지 않죠. 쉬운 거에서 실수도 하시고 그다음에 헷갈려갖고 틀리시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불합격의 요인은 뭐냐. 여기 있는 거를 틀려서 불합격한 게 실제적으로 아니다.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선생님들. 반드시 나와야 되는 요 범위 안에 있는 것들 내가 틀렸냐 안 틀렸냐를 잘 보시면서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기 있는 거는 공부를 해도 틀릴 수 있어요, 선생님들.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1, 2월이니까 강론서 장학자료하고 고시문 이런 것들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이 내용은 기출하고도 관련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기출하고 관련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주 나오는 내용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잘 설명드리는 게 1에서 5월 이론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 공부를 충분히 잘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1에서 5월 달에 공부를 충분히 잘한 선생님들은 6, 8월에 가서 제가 새로운 걸 이렇게 붙여드려도 아 요거네 하고 바로바로 붙이세요. 왜냐하면 1, 2, 3이 정확하게 공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1, 2, 3 맨 처음에 이제 1에서 5월에 다뤄드린 것도 공부를 막 복습도 못하고 막 정리도 못하고 공부를 좀 덜 하셨다는 선생님들은 4번, 5번 붙여드리면은 아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죠. 갑자기 새로운 게 많이 나왔다. 이거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미 1에서 5월 달에 한 7에서 80%로 공부가 좀 되어져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거 붙여 드렸을 때 바로바로 흡수가 되게끔 그렇게 하면은 이만큼 다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고득점 할 수 있겠죠. 고득점이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거 다 공부하고 어디에 나올지 모르는 뭔가를 맞췄다는 거니까 고득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시간이 없었다. 요만큼만 공부하고 얘네들은 미처 못했다. 뭐 일병행을 하시거나 뭐 가족이 뭐 바쁘셔서 가족에 일이 있어서 바빴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은 요만큼 공부하고 나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 대신에 고득점까지는 바라지 못하겠지만 합격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합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만큼만 공부해도 된다라는 것을 1에서 5월에 일단 저는 먼저 강의를 할 거예요, 선생님들. 먼저 강의하고 그 다음에 6, 8월에는 조금 새로운 걸 좀 붙여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좀 문제에서 나왔던 거는 대부분 우리 시험에서 1에서 5월 달에 다뤄드렸던 내용이 거의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다 나오고 여기에서는 1개 혹은 뭐 2개 이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얘네들은 공부할 범위는 많은데 나오는 건 몇 개 없는 거. 얘는 공부할 범위는 좀 좁은데 왕창 나오는 거라고 한다면 일단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공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공부할 범위는 적은데 왕창 나오는 거 여기를 먼저 섭렵하는 게 전략상 매우 좋은 거죠. 얘네들은 훨씬 더 양이 많아요.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범위니까요.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 1에서 2월 달에 총론 강의를 지금 시작함에 앞서서 1에서 2월이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출문제 설명하다가 요 내용이 나왔는데 기출문제 공부하실 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거냐 하면 기출문제를 1에서 5월 달에 만약 공부를 하신다면 기출문제라는 거는 막 중구난방 막 문제가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중요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해 딱 한 번만 나온 그런 특이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즉
기출문제는 여기 있는 문제도 있어요. 요 범위에도 기출문제 나오겠죠. 제가 다 모아놨겠죠. 영역별 기출에는 모아놓는 놨겠죠. 하지만 그 해에만 출제되고 그 외에는 출제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좀 없겠죠. 그러니까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고 범위가 중요한 범위가 아닌 좀 바깥의 범위일 수도 있는 그런 기출문제입니다. 따라서 1, 2월서부터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시면 선생님들이 만나게 돼요. 어떤 문제? 중요한 문제뿐만 아니라 안 중요한 문제, 좀 특이한 문제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따라서 저는 1에서 5월 달에 요것만 강의할 건데 제가 강의에서 알려드리는 거 이외에 얘네들이 나올 수가 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는 만약에 1에서 5월 달에 기출문제를 공부하실 거면 감안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업에서 공부한 내용도 나오고 공부하지 않은 내용도 나올 수 있다. 그럼 이런 공부하지 않은 내용 어떻게 공부하시면 돼요? 해설이 달려져 있습니다. 기출문제 해설이 달려 있어요. 근데 해설 달려져 있으니까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해서 살짝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쫙 전제하셔서 기출을 공부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은 도움되는 것도 있어요. 1월서부터 공부해도. 근데 1월부터 공부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면은 조금 늦게 6에서 8월 가셔도 돼요. 6, 8월에 제가 문풀 들어가잖아요. 문풀 들어갈 때 문풀하고 연동해서 기출을 푸셔도 충분합니다. 그죠? 하지만 먼저 하고 싶으신 선생님들 계시니까 제가 그냥 선택권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현재 지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먼저 OT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시 좀 강의 계획을 좀 보실까요?